유선준과 함께 카메라 스타트. 하나, 둘, 셋. 영상 매거진 꼴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유선준 씨 모시고 꼴찌TV 시작해볼까 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아주 좀 오랜만에 만나서 예, 커피도 먹고 커피도 먹고. 토스트도 먹었죠. 네. 토스트 잊을 수가 없네요. 아, 그래요 정말로? 예, 토스트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예, 맛있었어요. 뭐 이렇게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가요? 한두 번 사용하고 계속 못 쓰고 있었는데 예, 선준 씨 왔을 때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본 거죠. 저같이 집에 계속 있는 사람은 많이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 아니 간식으로 딱 좋더라고요 진짜. 예, 식감도 뭔가 빵이 더 이렇게 쫄깃쫄깃해지고 눌려버리니까 예, 맛있었어요. 어제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예, 한국 대 스웨덴전 예, 보시나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보지는 못하고. 예,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동네에서 이렇게 응원전이 있다고 해서 촬영을 하러 갔는데 동네를 좀 얕게 본 것 같아요. 왜요? 뭐 약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촬영할 공간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짧게 스케치만 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응원했고.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갔군요. 아, 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나눌 소재는 제가 지난주에 그 은하철도 999 전시회를 다녀왔거든요. 예. 그 영상을 보시면서 아, 영어 이름이 갤럭시 오디세이예요? 네,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의 본래 이름이 갤럭시 오디세이인 거예요? 영어로 갤럭시 오디세이라고 돼 있네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왜 갤럭시 오디세이? 예, 그러니까요. 검색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 좋은 기본적인 호기심인데 네. 왜 제목이 그렇지. 마치모토 레이지라는 분이 작가분인데 저도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아, 저는 이번에 언젠가 하면 한번 시리즈를 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싶긴 해요. 근데 너무 장편이라서 어렸을 때 너무 띄엄띄엄 봐가지고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후세에게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 좀 공감하는 바예요. 약간 기록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그게 후세에게 전달되고 뭐. 1938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나이로 가늠이 안 나요. 80세네요. 80세. 피규어 좋아해요? 아, 예. 저런 거는 너무 비싼 취미죠. 난 저기 연구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 저도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철이, 철이, 메텔 응. 이렇게만 기억나요. 얘가 철이잖아. 코가 뭉툭해 얘. 메텔에 대한 어떤 그 비밀? 뭐 메텔의 미스테리?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기억이 뭐 이렇게. 메텔의 정체를 아직도 모르죠. 저는 이걸 끝까지 안 봤으니까. 아. 예, 메텔 정체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건가? 있겠죠. 아무래도 왜 굳이 철이한테 와가지고 철이가 인조인간이 되겠다는 걸 이끌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철이가 인조인간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예, 인조인간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저 시대 때는 인조인간이 아닌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이고 인조인간으로 자기 몸을 개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약간 부층인데 그 철이가 여행을 떠나게 된 게 인조인간으로 개조한 사람들이 약간 나쁜 취미로 사람들을 막 인조인간 아닌 사람들을 막 사냥하고 다녀요. 사냥하고 다녀가지고 철이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철이가 도망가면서 철이의 엄마가 아마 유언으로 넌 꼭 인조인간이 되렴 뭐 이런 식으로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인조인간이 굳이 되겠다고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메텔은 철이를 도와주는 거죠. 인조인간으로 몸을 개조할 수 있는 나라로 데리고 가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오늘 추측 잘했는데? 맞아요? 네, 모른다니까. 아, 예. 여기가 뭐 하는 데 같아요? 디스코텍 같네요. 이 작가분들이 재해석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전시를 한 건데 뉴미디어 형태로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노래를 재해석한 거 아닐까요? 디스코 노래로? 지금 메인 편곡했어요, 테마잖아요. 맞아요. 네, 편곡해가지고. 작가분들이 자기의 그 은하철도 999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기본적으로 11명의 작가분들인데 그 마니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하철도 그쵸, 999에서. 매니아죠. 네, 그래서 그 기본 오마주 형태로 전시를 하는데 전권이 저렇게 집에 전시돼 있으면 진짜 장관이겠네요. 그러게요. 총 16개의 방이 있대요. TV 어디서 저 저렇게 보자. 다 보였네요.
아, 저 모자. 모자 빠는 거예요? 메테리 아니 아, 저 저희 철이가 밀짚 모자인 줄 알았는데 가죽 모자였어요? 아, 철이가 입던 망토랑 아. 모자. 예. 아까 예. 하신 말씀이 사실 여기 답이 나와요. 아, 메텔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철이와 여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목적이 있어요. 철이랑 철이랑 여행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목적을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끝까지 안 봐서. 마지막에 결국에 철이가 인조인간으로 몸을 개조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캡틴 하록 뭐 하록. 이런 거였나? 예. 그런데 하록 선장이 저기 나온대요. 아,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이 마츠모토 레이지의 어떤 그 고유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에 나오고 이만에 걔가 나오고 연장 공유하는 선상에서 계속 거? 나오는 그런 연장.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 작가분이 뭔가를 저게 그거 아니에요? 그 개조인간? 인조인간인데 네. 이 전시를 통해서 뭔가 그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담은 것 같은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모르는 게 많아서 뭔가 우리 복잡한 심리를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스타워즈에서 광석 워프할 때 나오는 화면. 저는 와. 사실 이런 작업 좀 부럽긴 해요. 저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여기 VR 코너인데 저는 이번에 VR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VR 체험 해본 적 있어요? 아니, 한 번 없어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아, 마스크를 씌워주는구나. 이제 접촉 사람들 많이 줄이고. 하니까, 네, 맞아요. 사람들 많이 하니까 음. 위생상 그것 때문에 마스크 써주더라고요. 마스크는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네. 우와. 나는 저기 저기 딱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새 거가? 네, 아. 시작하기 전에 입장료 얼마예요? 저는 이제 초대권으로 갔는데 네, 입장권 만 원일 거예요. 아마. 만 원? 만 원이면은 체험하러 갈만할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요. 전시의 규모가 엄청 큰 것 같은데요. 아, 그 정도예요? 제가 설렜어요. 제가. 그 정도예요? 아, 전 처음이니까. 저 정도예요? 사실은 이 편집을 할 때 이 자료를 조금 넣어서 편집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지금? 제공이 안 돼서. 아, 안에 화면을 네. 다른 분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얘기. 네. 근데 저희 이 관람객들이 총을 잡고 같이 쏘게 돼 있는데 네. 제가 이걸 못 잡은 거예요. 총을. 동시에 같은 화면이 나와요? 그렇죠, 다 같은. 아, 화면이 그러니까 나와요. 따로 관람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화면을 동시에 관람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총을 못 찍었어. 바보짓 했어. 뮤직비디오 감상하는 방도 있고 여기가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여기가 마츠모토 레이지 작가님의 방이에요. 방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렇죠. 그 방을 사진을 받아서 꾸며놓은 거구나. 예 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근데 일본 사람이야. 디테일하게 세팅을 했더라고요. 좀뭐 녹차 저런 레코드판 여기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림 저걸 무슨 판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림 잘 그리세요, 선준 씨? 못 그립니다. 잘 그릴 것 같은데. 아니요, 저 못 그립니다. 디자인 광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고 베낀 거니까. 저희 애니메이션 나름- 할 때 뒤에 비춰서 그린 맞아요. 거예요. 예. 기념품 가게도 있구나. 네, 기념 가게도 있고. 아, 메텔은 귀여운데 철이 안 귀여운 것 같아요. 철이 웃는 모습은 귀엽네요. 철이. 메텔은 진짜 귀여운데 어, 철이가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찐빵 이렇게 눌러놓은 얼굴이랄까? 맞아요. 코드 뭉툭하고. 네. 약간. 용산 예. 12동 일렬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음. 전시회장이. 이게 한번 이거는 너무 대작이기 때문에 건담이랑 은하철도 999는 한번 전편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어렸을 때 뜨문뜨문 봐가지고 항상 볼 때마다 궁금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저도 사실 내용을 하나도 네, 모르니까. 저는 한번 근데 너무 방대하니까 네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진짜. 건담 어떠세요? 한번 가고 싶네요. 아. 저런 전시회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현준 씨 예. 이거 7월 15일까지 7월 10일. 초대권인 거 같아요. 6월 안에 빨리 가야 되겠네요. 저는 7월에 한국에 없기 때문에. 맞다. 여기 가신다고 하셨지. 한번 둘러보시고 나중에 네.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나눌 게 뭐였지? 뭐였죠? 예? 나 지금 머리가 축구 이야기라고 써있는데요. 축구 이야기는 오프닝 멘트였고 잠시만. 이케아 축구. 잠시만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해도 돼요? 아니 공유한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데 출장 안 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신돌역 앞에서 여행객들이 예. 커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말로 편말에다가 예.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 저희 여행에 도움을 좀 주세요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영어 스피킹이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그날의 그 엽서를 하는 가끔 살 때가 있거든요. 언뜻 든 생각이 이들이 일단 여행비 도움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진을 그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구매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5장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장이 얼마죠?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를 지불하셨죠? 저는 원래 이제 장당 1,000원을 내려고 하다가 예. 이 5,000원짜리가 없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날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진하고 올렸는데 예. 친구들 댓글이 다 비관적이더라고요. 부정적. 부정적. 예. 부정적. 비관적.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백패커라는 용어를 저는 사실 창피하지만 그날 처음 한 거예요. 아, 저희는 그 한글 순 우리말이 있으니까요. 배낭여행자. 배낭여행자. 그쵸, 예, 그쵸. 예. 순 우리말이 있으니까 굳이 뭐 백패커라고 안 부르죠. 아 근데 배낭여행자 백패커는 알고 있었는데 예. 백패커라는 아, 배그패커. 네. 아, 국어라는 가방 여행자다. 여행자. 아, 그렇게 합성어를 만들었구나. 처음 드신 거예요? 아니,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배그패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백패커는 원래 알고 예, 있었는데 예. 아. 백패커라고 발음 안 좋네. 아, 하여튼 백패커. 그런 용어가 있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걸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예. 근데 이제 다만 예. 이 사진이 그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저는 조금 약간 왜냐면 제가 실망스럽죠. 물어봤거든요. 영어가 안 돼서 구글 번역기로 예. 이렇게 쳐서 예. 물어봤어요. 직접 찍은 사진이냐? 그렇대요? 예. 봐도 될까요? 근데 이게 찍혀 있는 게 좀 근데 자기가 찍은 사진에도 글씨를 입혔네요. 이 사람이 맞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여자였어요. 음, 그리고 자기 그 남자가 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글씨는 어쨌든 이거는 사진은 디지털로 찍어가지고 인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글씨체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이거 포토샵에서 글자 새겨가지고 어딘지는 알려주고 싶으니까. 예. 근데 다량으로 사진의 퀄리티가 다른데요. 그러면 예, 이거는 직접 찍은 이 사진이 사진- 아닐 이 가능성이 있다. 사진과 이 사진의 퀄리티를 보시면 동일한 사진기라고 보이진 않아요. 화소라든지, 그쵸? 얘는 진짜 화소가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약간 확대했다거나 아니면은 얘만 봐도 사진의 그 뭐랄까. 아니 근데 뭐 이걸 내가 그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예. 아니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예. 물어봤더니 그걸 이제 국어로 단정을 짓더라고요. 잘 생각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제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예.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촬영한 기록 사진들 이제 콘텐츠 제작비를 좀 마련하고자 그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화를 해서 벼룩 시장을 할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구매를 했던 건데 어쩌면 저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욕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시장 네. 그런 시선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버스킹 예. 하는 뮤지션들도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스친 거예요. 버스킹. 네. 근데 예. 사실 버스킹은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어떤 공연을 통해서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음악을 선물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이 정리는 다 안 됐지만 하여튼 이 백패커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조금 더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거의 평이 안 좋더라고요. 사진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다른 거를 판매하는 건 그러니까 굳이 사진뿐만 아니라 네. 여행객이 와서 네. 그 나라에서 뭔가를 판매한다는 행위가 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더라는 거죠. 뭐 예전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팔찌라고 수공예 팔찌를 파는 분도 봤고 그렇죠. 네. 예, 그런 거 그런 거 전혀 불편할 일은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아 저렇게 여행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무전 여행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조전 여행을 하고 국내 여행자들 중에서도 저희 어렸을 때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사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무전 여행. 조전 여행 많이 힘들겠는데요. 예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현지에서 오래 체류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굳이 이제 일을 구해가지고 무전 여행인데 일을 구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예를 들면은 뭐 언어가 안 통하니까 디시워셔라든지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거나 뭐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그런 얘기가 안 통해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가서 힘든 일을 해서 그 나라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또 여행을 가는 그런 여행하시는 분들, 장기 여행자분들 중에 필요할 때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사람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투자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 자기가 어느 나라에서 물건을 사요. 투자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나라의 상단처럼 이끌고 가서 비싸게 팔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익을 남겨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큐멘터리로도 남겼고 책으로도 썼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나라에 가서 낙타를 구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낙타를 파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안 팔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외지 사람이고 낙타를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설득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을 생각을 했고 버스킹을 생각했고 실제로 하신 분도 알아요. 초이라고 홍대 이제 영진 씨. 영진 씨가 버스킹을 하면서 여행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자세한 얘기는 모르죠. 그분이 그걸로 수익을 남기셨는지 남겼어요. 남길 수익이 아니라 여행 경비의 일정 부분을 보탬이 되겠죠. 감당을 했다고. 근데 이제 뭐 그걸로 다 여행을 충당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비행기 값도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고. 맞아요. 영진 씨 생각났었어요. 그러니까 얘기 잘했다. 그럼 비긴 어게인 지금 그건 사실은 제작비 받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퀄리티가 다르죠.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공연 영진 씨 만나면 한번 얘기를 나눠볼 만하겠다. 그때 영진 씨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그때 다닐 때 버스킹할 때 분위기나 반응이나 이런 거 어땠는지. 왜냐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 같은 사진이 사실은 되게 많았거든요. 이 같은 사진이 이 종류가 이 펼쳐놓은 사진이 이쪽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인화를 많이 했군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들이 찍은 사진을 많이 인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인화를 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파는 사진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약간의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팻말로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하고. 근데 팻말에는 사실 직접 찍었던 내용을 명시 안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음악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찌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림 엽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예쁘게 파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이 들어가 있고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 창작. 근데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진도 저는 이렇게 파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엽서를 좀 더 이쁘게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건 그냥 사진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엽서 뒤에 엽서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 정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여행을 하고 블로깅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다. 자, 나의 여행에 대해서 관심 가면 여기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찾아달라. 나도 사진을 만들 때 그냥 그렇게 사진을 인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장에서 느꼈던 코멘트를 정리를 해가지고 엽서로 만들어서 그 현장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몇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던 사진이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 근데 사진가 분들 중에서 여행을 갔다 오거나 뭐
아니면은 자기 작품을 엽서나 아니면은 작품으로 만들어서 텀블벅 같은 데서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네. 좀 유명하신 분은 아예 그냥 직접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한 분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기록을 남겨서 하는 거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하려면은 사실 인화하는 게 근데 이 친구들이 미리 사전에 인화를 한 것 같아요. 그쵸. 자기들이 여행한 곳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 저는 영어가 안 됐지만 되게 유창하게 한 주민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더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걸 보고 충동 구매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살 생각이 있었던 거고,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의 사진을 가지고 간직하겠다 이런 뭐 작업실 빛을 할 생각으로. 하여튼 백패커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뭐 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혹시 뭐 마무리하면 멘트 정... 너무 그 마무리인데요. 모든 게 아니, 중구난방이고 어떻게 중구- 편집하시려고요? 마무리만 해서 아니 이거 어떻게 편집? 편집은 하면 돼요. 예. 예. 마무리. 뭐 의견을 물어보시고 뭐 백패커에 대한 예. 생각은 어떠신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아 이런 거. 포괄적으로. 아, 아까 정리하셨죠? 그러니까 사진은 그렇지만 이런 버스킹이나 예. 그 그림 엽서나 팔찌나 이런 자신의 의견이 근데 솔직히 따지면 팔찌도 떼와서 파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 그 사람과 나와의 그렇죠, 그냥 그렇죠, 믿음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순간에 그 뭐랄까 그 사람과 나의 눈빛에서 소통. 소통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작정하고 나에게 거짓말했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라고 하면 뭐 모르는 그렇죠. 거죠. 예, 믿는 거죠. 그 믿는 사람 거죠. 믿었다면 예. 사실 그거는 뭐 돈에 아깝고 그거는 아닌 거죠. 그 사람 믿고 예. 그 순간의 어떤 소통에 의해서 구매를 한 거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누군가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 백패커 욕을 하든 어쨌든 제가 그 순간 이 사진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매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백패커들이 정말로 진솔한지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비를 여행을 할 거면 기본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야지. 개 중에 그런 백패커들 중에 이 비용을 유흥비로 쓰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백패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너무 오버한 근데 거죠? 아니 오버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따지면은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음악을 하잖아요. 전 한국에서만 음악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어딜 가면 그쪽 뮤지션과 교류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내 노래를 불러주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버스킹 아니면은 그쪽에 공연이 있는 카페라든지 뭐 오픈마이크가 한국처럼 열리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접촉을 해서 나는 한국에서 온 이런 가수인데 여기서 노래 부르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창작가들이 욕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자기 그림을 보여주고 싶고 뭐 굳이 뭐 배낭여행을 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30분 이렇게 씩. 사진 찍는 분이라도 자기 사진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고 근데 왜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하면은 자기 이메일 주소라든지 뭐 남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왔는데 뭐 저는 러시아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왔습니다.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다음에 빅토리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렉스래요. 예, 그 다음에는 러시아어인 것 같은데요. 영어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정말 작정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사진을 판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저도 사진 좋아하니까 제 인스타그램 연락처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영어로 문구를 박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접촉으로 인해서 뭐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당신 사진 좋은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좀 그렇네. 이 사람은 화가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림이 없었고 화가면은 차라리 그림을 그렇죠. 엽서에라도 뭐 냅킨이라든지 그 화가면은 저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이걸 부탁을 한 것 같고 글을 써달라고 하여튼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가 안 되는데요. 마무리
이 아이템이 이렇게 길게 할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전 너무 되게 오래-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전시회장 제가 꼭 가봐야 될 좋은 전시회장이었고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창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그 창작물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꼴찌님도 그래서 유튜브를 택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꼴찌님이 영상을 만들어도 많은 사람이 봐주지 않으니까 결국 유튜브로 유입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봐주니까. 만약에 진짜 사진을 찍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옆에 친구라도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예. 인정해요. 나 인스타그램 한번 봐. 나 사진가야. 나 러시아 사진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화가라고 했으면은 그림이 낫지 않았을까? 네. 예, 그림을 파는 그 질문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음, 사실 그러니까 직접 찍은 사진이 맞냐? 직접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본인이 맞으면? 보통 관광객들이 이렇게 더 이상 편견은 갖지 않고 근데- 하여튼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동거를 하고 있는 제비 저기 나와 있네. 네. 예. 원래 제가 지금 수컷이에요. 암컷은 수컷 풍지이고 오늘 편집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오늘 37차고 새끼다. 우와. 오. 5월 30일에 첫 번째 알을 확인했어요. 그날이 제가 이제 꿀TV 개국한 날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두 번째 알. 한꺼번에 낳는 게 아니군요. 저도 기록하면서 알았어요. 그 다음날 세 번째 알. 아 진짜요? 네, 그 다음날 네 번째 알. 또 그 다음날 다섯 번째 알. 오. 그리고 알을 더 안 낳았어요. 그리고 알을 품은 기간이 17일. 바로 지난 토요일 새끼가 알을 끼고 나온 거예요. 그 나머지 알을 제 암컷인데 품고 6월 18일 날 확인했는데 알 5개가 지금 다 깨고 나왔어요. 이제 이게 웹캠으로 찍어서 화질이 안 좋은데 괜찮은데요? 되게 현장감 애들이 있어요. 네. 정말 분주해지더라고요. 번갈아가면서 먹이를 밥 먹는구나. 네, 먹이를 먹여주고 우와. 이제 배설물을 받아 먹어요. 아. 둥지를 지저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없는 제작 환경에 나름 그냥 카메라를 다 빌려가지고 액션캠은 고등학교 선배가 빌려주고 저 로지텍 웹캠은 다행히 예전에 제가 시클러드 오픈마이크 라이브 할 때 쓰던 거고 동신호흡 마이크를 영사운드의 홍준표 형님이 빌려주시고 소울블 뮤직의 박재현 님이 저 스탠드를 빌려주시고 해서 이렇게 기록을 잘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가 마음에 들면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제비가 네. 귀소 본능이 되게 강한 조류래요. 그래서 새끼가 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점인데 부모님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수명이 짧으니까. 네. 이 전문가가 누가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다. 나도 네. 살짝 수명이 있을 텐데. 그 새끼는 여기를 못 찾아올 텐데 왜냐면 근데 갈 때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얘들은 네. 둥지에 있다가 나가면 따로 살아요? 그것도 더 기억해봐야겠다. 얘네가 둥지에 나가면 다시 오는지 그건 얘도 어느 정도 철새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엄마를 따라서 아니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야 할 곳에 이제 계절이 추워지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철새들은 무리를 이어서 가니까 기억하잖아요. 네. 갔던 길을 쫙 기억하고 거기 갔으면 나중에 그대로 싹 돌아오잖아요. 네. 다른 새들은. 네. 제비도 어느 정도 철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워지면 어디 갈 텐데 가족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할지 아니면 각자 따로 살다가 근데 부모님이랑 어느 정도 같이 살다가 이제 때 되면 날개 이제 연습하고 같이 가지 않을까요? 궁금하다. 그 예전에 누가 영화에 얘기했을 있었어요. 수는 없나? 예전에 이 뭐 사항을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시고. 검색을 해봐야죠. 뭐 이제 제비라는 새에 대해서 아. 검색해보고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준 씨가 되게 호기심이 많다. 저는 많죠. 그래요? 네, 호기심이 많아요.
이런 호기심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저 과정을 제가 네. 쭉 해봤거든요. 네. 집 짓는 과정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집 짓는 거 본 적 있어요? 집을 막 자기가 막 으깨가지고 붙이는 거 아니에요? 침이랑 섞어서? 네. 그래서 제비집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제비집 음식도 있잖아요. 제비집은 그 음식은 이 제비집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해초로 만든 아 그러니까 그 제비집 요리 제비집은 이 종이 다른 종이 예. 그건 제가 이제 자르셨다 알게 된 건데 해변에 있는 제비집. 해변에 있는 해초로 집을 지어서 그 요리 되게 맛있다고 하던데요? 먹는다고. 얘는 종이 다르구나. 얘는 못 먹죠. 진흙인데. 네, 가져오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진흙을 이렇게 쌓은 다음에 예. 그 위에 지푸라기를 올려놓고 예. 그 위에 다시 또 진흙을 쌓아요. 아 그래서 열흘이 넘게 걸린 거예요. 시멘 바르고 철골 바르고. 맞아요. 네. 건축법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도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저 끝까지. 과정만 가지고는 다큐멘터리가 힘들고 근데 의외로 음. 저게 다큐멘터리가 되겠다라고 제가 확신이 든 게 뭐냐면 제비 첫 도래를 관찰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아, 모임이 그래요? 있고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되게 옛날 몇 년 동안 그런데 이 관심이 되게 중요한 게 제비가 멸종 위기종으로 지금 분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비가 환경 지표종이라고 해서 그 해에 제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따라 그날의 환경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 제비 둥지를 유튜브에서 24시간 라이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하셔도- 제비가 우체국의 심벌이잖아요. 그건 왜 그랬는지도 궁금해졌고 그다음에 까치 아니에요? 제비였어요? 우체국요? 네. 아 제비였어요, 네, 제비. 오. 그리고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 그 우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또 궁금해지고 그러니까 이야기 얼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이건 여담인데 제가 제비 이렇게 둥지 제비를 같이 동거 중이다 이 친구들이나 온라인에 올렸더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박씨 물고 오겠다 이 이야기인데 박씨는 안 물고 올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일거리는 물고 온 것 같아요. 아 이 거리는 네. 지금 일이 좀 들어온 게 있고 아니 물론 농담이지만 다리를 분질러라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놀부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많아도 물론 요즘 놀부가 한국보다 잘 산다지만 요즘은 뭐 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비를 기록하는 거는 좀 뭐랄까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필드에서 그쵸. 자연 관찰. 네. 그거 말고 꼴찌님이 제비랑 같이 사는 거를 다큐멘터리로 잡으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훨씬 재밌죠. 나도 이렇게 하고 뭐 제비똥도 치우고 네. 이런 것도 전등이 저렇게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불 켜면은 못하니까 저쪽 앞에서 뭐 좀 달아주고 이렇게 제비랑 같이 살아가는 모습 같은 거를 담으면 훨씬 휴머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적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정말 그래서 사실 저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새 노래라고 예, 예. 해놓은 건데 저기 저는 안 하는데 저기 안 하고 저기 앉잖아요. 저기 갔는데 네. 처음엔 몰랐어요. 얘가 왜 여기 와 있지? 처음에. 그때 알고 봤더니 형광등이 켜져 있으면 얘가 발이 뜨거워서 못 앉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하나 고장나가지고 네. 여기 있는 거고 저희가 신기한 게 사람을 경계를 안 해요. 아, 아니, 누가 댓글로 제비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 제가 나를 안다고 얘기를 예, 알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둥지를 지우고 있을 때도 아무런 해코지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러니까 그 계속 해코지 안 할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꼴찌님이 거기 설치하고 있을 때도 잠깐 갔다 오지 막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동물이 둥지에 가가지고 이걸 설치하려고 쫄 수 그러면 있겠구나. 그럼 쫄 것 같아요. 저는 죽어라 쫄 것 같아요. 내 새끼한테서 떨어지라고. 예전에 제가 순간부처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아이템이 있었어요. 제비는 아니는데 딱 생각 하여튼 할머니를 예. 진짜 쏴요. 아, 근데 그때 전문가가 아마 그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산란기고
주변에 해코지 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제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쪼진 않았어요. 예, 쪼진 않고 왔다 갔다 해도 혹시 꼴찌님이 지금 가까이 가면은 둥지를 떠나요? 그렇긴 하죠. 아 그렇긴 해요. 아직 그러면은 그 정도는 경계를 해요. 그 정도는 완전히 갔는데도 뭐 안 가고 이러진 않고. 음, 그리고 제일 걱정인 게 사실 얘들이 배설을 막 아무 때나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안 해요? 안 해요. 어, 그래서 제가 여기 나가서요? 아니 저기 둥지 밑에서 말이요? 저 밑에서만. 아, 근데 늘 그래서 신문지를 거기 깔아놓고 신문지만 치우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제가 좀 이렇게 딱 여기 서 있으면 여기 싸는 거고 그렇죠. 저기 서면 저기 그렇죠. 싸는 네, 거고 저는 둥지면 둥지에서 둥지 싸는 밑에 딱세 포인트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날아다니다가 애들이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뭐 급해 이러면서 꼴찌님 뭐 이렇게 설치하고 애들 뭐 챙겨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재밌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한테 네, 사실 네. 좋은 아이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어쩌면 네. 거리를 좀 주는 거죠. 네. 사실 이야기 거리를.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맞아요. 그렇네. 근데 이 주변에 사실 제비 소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어. 얘를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관심이 생기셨구나.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둥지를 지을 정도면 이 주변에 둥지가 있겠네라고 하고 아, 봤더니 정말로 그럼 여기가 옛날에 뭐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발소 여기 40년 터줏대감 이발소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예전에 농반 뭐 이런 거가 있었을까요? 아. 농지? 그게 아니라 요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아. 얘들이 먹이 구하기 쉬워서. 네. 그리고 예전엔 여기가 판자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대략 한 2달 정도 더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새끼 크고 이소할 때까지. 근데 지금 이제 예전에 제가 동시 녹음 잠깐 일했을 때 저를 되게 동생처럼 챙겨주신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마이크까지 지금 설치해놓고 아 그 소리 아까 네네네 좋더라고요. 네. 소리 들으셨죠? 예, 소리가 나와야죠. 네. 확실히 오디오 감독이 다르신 게 전문가 다른 게 저는 그냥 되게 표면적으로 지적인 소리를 생각했는데 이 형님이 알 깨지는 소리랑 네. 둥지에서 푸석푸석 소리가 날 거다. 근데 실제로 그 소리가 되게 느낌이 좋아요. 좋더라고요. 이렇게 알품 알 깨지는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그건 못 잡았어요. 아. 다 나와서 못 잡았는데 알 품느라고 얘들이 푸석푸석 이 소리랑 둥지에 도착했을 때 날개짓 소리가 프로펠러 소리랑 비슷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기록을 할 거고 제비표 페인트 재밌고 갑자기 왜요? 샵샷 막 이런 거. 제작진이 좀 전 필요해서 아니죠? 진짜 이러지 마세요. 이건 뭔데요? 오늘 예.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인터뷰 해주신 것처럼 여행 잘 다녀오시고 예. 앞으로 음악 활동 기대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음악 소식 준비되면 네.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인터뷰나 뭐 뮤직비디오까지는 힘들겠지만 공연 영상이나 버드나무 소년 유선준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는 또 한 주 동안 소소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담아서 다음 주에 유선주 씨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느린 것은 절대 창피한 게 아니야. 포기하는 게 진짜 창피한 거잖아. 끊임없이 도전해 포기를 몰라. 열정적인 꼴찌가 좋아. 꼴찌 만세! PD님 네. 네. 작가를 고용하셔야 되겠는데요? 돈이 없습니다. 네. 돈이 없고 작가 고용하셔야 됩니다. 작가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작가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스템이 잡혀갈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한 번 출연을 해주세요.